안녕하세요. 어린이들의 즐거운 글쓰기를 위한 작가되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책은 6권의 팝업 중에서 사실 이야기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표현해 보는 출동 우주 수호대입니다. 수업을 위해 팝업 동화책과 활동지, 그리고 동화책과 같은 모형 나만의 책을 준비해 주시고 필기 도구와 색도구, 종이를 접을 수 있는 봄폴더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팝업 동화책을 펼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야기를 쓸 때 직접 경험한 것에서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나 사실 이야기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를 연결하는 방법과 윤곽선을 이용해 다양하게 상상하고 재미있는 캐릭터를 활용해 흥미로운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야기를 계획하기 전 먼저 신문 기사를 살펴볼까요? 2023년 1월 10일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1984년 발사된 2,450kg 무게의 위성이 추락했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다행히 한반도를 벗어나 피해는 없었지만 이 당시 외출주의라는 재난 안전 문자가 전달되었죠. 또 비행기는 이륙이 금지되기도 했어요. 이번 사건은 다행히 지나갔지만 아직도 우주에는 고장나거나 방치된 위성이 2,964개나 있다고 해요. 와, 엄청나죠? 출동 우주수호대는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동화책 제일 앞에 있는 긴급 소지문을 읽어보면 7591년 10월 4일 지구로부터 긴급하게 요청이 오고 스푸트니크 1호 주변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동화책에서 긴급 소집에 적혀 있는 7591년은 실제로 그 당시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한 1957년의 날짜를 거꾸로 적어 놓은 거랍니다. 또 하나는 인공위성의 이름인 스푸트니크 1호를 동화책에서는 장소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동화책을 몇 번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겠죠? 긴급 상황으로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나요? 뿌뿌따 대장이 대원들에게 위험한 우주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우주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는지 신문 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우주잔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유럽 우주국에서는 팔이 4개 달린 위성으로 우주 쓰레기를 모아 태우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또 일본은 자석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모은 후에 레이저를 이용해 지구 방향으로 이동 후에 태운대요. 영국은 그물을 던져 우주 쓰레기를 잡은 후 우주로 직접 가지 않고 지상에서 레이저를 쏴 우주 쓰레기를 태우는 방법을 대안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발사된 현재 800km 고도에 떠 있는 우리별 2호를 제거하기 위해 포집 위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태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별 2호를 잡아 태우기 위한 또 다른 위성은 2027년 누리호에 실려 발사될 계획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동화책에는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튀어나온 윤곽선의 모양을 그대로 이용해 우주선의 형태를 만들고 윤곽선과 연결해 집게호와 그물호, 빗자루호와 끈끈이호라는 이름으로 기능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주 쓰레기 속도는 아주 작은 파편이라도 지구로 떨어지는 속도가 비행기의 35배나 빨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지금 가장 빠른 비행기보다 35배면 얼마나 빠른지 비교가 되시죠?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까요? 우주 쓰레기라는 긴급 상황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다면 지구에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는 긴급 상황이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실제 지금도 지구에 움직이는 화산이 있대요.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면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만약 커다란 화산이 폭발하고 뜨거운 용암이 산을 타고 흘러내리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커다란 바위돌과 흙덩이가 펑펑 소리를 내며 날아온다면 커다란 냉장고로 뜨거운 용암을 식히고 아주 커다란 진공청소기로 시커먼 먼지를 빨아들이는 장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 시커먼 먼지가 자욱하고 먼지가 날아다녀 바로 앞의 상황도 볼 수 없다면 하늘에서 뜨거운 불꽃이 떨어지고 집과 나무가 다 타고 있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재미있는 상상을 하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의 계획을 세웠다면 팝업 동화책과 같은 형태인 나만의 책을 펼치고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업 동화책과 같은 형태인 나만의 책을 잘 만들었나요? 나만의 책을 만들기 위해 활동지와 함께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이 화상 폭발을 해결하기 위해 팝업 동화책과 같이 대원들을 모아야 해요. 긴급 소집과 긴급 상황을 통해 공고문을 만들어 볼까요? 긴급 소집 공고문과 대원들의 이름을 적어보고 모이는 장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장소는 정확하게 적어줘야겠죠. 마지막 줄에는 대장의 이름을 적어볼까요? 빨간색 네모칸 부분에는 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이나 도장을 그려주면 된답니다. 팝업 동화책에는 다양한 색상의 재미있게 생긴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평소 잘 그리는 캐릭터를 그려 대원들로 만들어 보세요. 혹시 캐릭터 만들기가 힘든 친구들은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동물의 특징만 살려 재미있게 그려보세요. 또는 도형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표정을 다르게 해도 괜찮아요. 활동지를 이용해 충분히 연습해 보세요. 활동지에 나와 있는 예시 날개호처럼 연습해 본 캐릭터를 그리고 우주선의 이름과 기능을 적어 보세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우주선의 기능을 그려주는 부분입니다. 활동지 생각하기에 적어 놓은 내용을 참고해서 우주선과 연결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이 모양을 대표로 연습해보고 나만의 책에 직접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책을 보면 4개의 윤곽선이 보이죠? 이 윤곽선은 우주선의 모양입니다. 이곳에 활동지에 연습해본 캐릭터를 각각 그려주세요. 나만의 책에 그려놓은 캐릭터들은 화산 폭발의 위험에서 도와줄 여러분이 뽑은 대원들입니다. 우주선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능들도 다 다르겠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우주선의 이름을 각각 지어보고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우주선의 기능들을 적어주세요. 활동지 생각하기를 참고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책도 참고해 보세요. 나만의 책 전체를 펼치면 윤곽선과 연결된 모양과 대원들 캐릭터들이 연결되어 보여집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우주선과 연결된 기능들을 그려주는 곳이랍니다. 나만의 책 그림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동물이 보이죠. 여러분이 만든 특별한 기능으로 우주선과 연결된 멋진 그림을 그려 표현해 보세요. 대원들의 도움으로 긴급 상황이 잘 해결되었나요? 나만의 책 가장 마지막 장 14쪽과 15쪽에는 수고한 대원들에게 대장은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또 우리가 만드는 책은 편명 모양이 아닌 팝업 동화책인 만큼 튀어나오고 들어간 모양을 이용해 상상한 다음 그림을 그려야 해요. 튀어나온 팝업의 형태를 이용해 대장의 얼굴을 멋지게 그려보세요. 주변에는 연설을 하는 대장을 꾸며주어도 되고 다양한 캐릭터들을 그려 환호하는 대원들을 그려도 된답니다. 활동지 쓰기에 대원들 이름과 장소, 날짜, 대장의 이름과 도장이나 사인을 적어 보았죠. 여러분이 계획한 내용을 나만의 책 앞표지에 있는 긴급 소집 공고문을 완성해 주세요. 글과 그림을 완성했나요? 색도구를 이용해 멋지게 색칠해 보세요. 책에는 앞표지와 뒷표지가 있습니다. 앞표지에는 책의 제목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목을 정할 때는 책의 내용이 잘 전달되고 독자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 책을 완성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고 가장 밑에는 출판사가 들어가지요. 출판사의 역할은 좋은 책을 대량 생산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드는 책에서는 스스로 글작가, 그림작가, 그리고 편집자가 되었기 때문에 출판사의 이름도 여러분이 각자 지어서 넣어주세요.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앞표지를 살펴보며 여러분의 책도 완성해 주세요. 뒷표지는 책을 완성한 날짜를 적어주세요. 알파벳 C는 카피라이터의 약자입니다.
카피라이터는 책의 주인인 저작권을 나타내므로 이 책의 주인인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적어주면 됩니다. ISBN은 작가의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뒷표지 오른쪽 밑에 그려진 바코드를 보시면 작은 글씨체로 ISBN 979-11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숫자 979는 책의 종류 중 11은 대한민국을 뜻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출판사 번호를 적게 되는데, 우리는 출판사 이름을 임의로 지어서 넣었기 때문에 이 번호 또한 적고 싶은 숫자 4개를 적어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책의 발간 순서를 적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숫자 1로 표시해 주세요. 다시 정리하면 ISBN 979 대한민국 번호 11 출판사 번호 4자리 1을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뒷표지에는 책값을 적어줍니다. 책값에는 자신의 생각값과 이 책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뒷표지를 살펴보며 여러분의 책도 완성해 보세요. 때때로 엉뚱한 생각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울퉁불퉁한 윤곽선의 모양과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팝업의 형태를 이용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